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남자 케니입니다. 지난번 피센 및 독일 남부 영상에 이어 오늘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로 넘어가서 많은 멋진 장소들을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독일 바로 옆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짤츠부르크, 그곳은 어떤 매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짤츠부르크는 제가 있는 미넨에서 기차로 약 1시간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중앙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앙역의 아침은 나름 한산했어요. 시간에 맞춰 플랫폼에서 기차에 탑승, 오스트리아로 이동합니다. 약 1시간 40분 뒤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덧 잘츠부르크 중앙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앙역에서 내려서 구글 지도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 여행의 첫 일정입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첫인상은 깔끔하며 뭔가 예술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도심지의 분위기를 즐겼는데 대중교통으로 바로 메인 관광지로 이동하면 시간은 절약되겠지만 저는 그냥 여유롭게 이 느낌을 천천히 즐기고 싶어서 느긋하게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공원을 구경하기도 했고 성당의 모습 또한 동유럽 분위기에 한 숟갈을 더해주었습니다. 짤츠부르크의 첫 관광지로는 미라벨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보이시는 곳이 정원으로 들어간 입구인데 동상들의 자세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정원 내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연상시키는 동상들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라벨 궁전의 정원은 유럽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으로 더욱 유명해진 이 정원은 아이들이 도레미송을 불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마음을 탁 트여주는 시원한 분수,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많은 예술적인 조각상들, 각 구역별로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소규모 정원들은 물론 그 유명한 페가수스 분수까지. 정원의 모든 곳들이 포토스팟이고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정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 궁전에서 살고 있는 왕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궁전 내부도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곳들이라고 하면 모차르트가 6살 때 연주를 했던 그 전설의 마블홀을 빼놓을 수 없고 그 홀로 이동하는 도중에 만나실 수 있는 천사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대리석 계단구역도 있습니다. 벽 쪽에는 많은 조각상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요. 각 조각상들 하나하나가 작품이라 천천히 감상하시면서 예술적 영감을 잔뜩 얻고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미라벨 궁전은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무료이기도 해서 잘츠부르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발걸음해야 하는 명소입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아서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배경을 보여서 뿌듯하네요. 궁전을 정원을 지나서 정문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도중에 성당이 하나 보였지만 이 성당은 나중에 들러볼 예정이에요. 우선 먼저 대음악가 모차르트가 살았던 그의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도시에는 구시가지 중심 지역에 위치한 모차르트의 생가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하우스, 총 2개의 모차르트의 집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둘 다 가볼 건데 일단 지금 보시는 이 하우스는 모차르트가 생전에 살았던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그가 살아생전 사용했던 악기나 그의 초상화, 악보와 편지, 의복 등이 전시된 곳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이용객도 적어서 한산했습니다. 메인 광장구역을 가시는 길에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나가다가 들러볼만 하겠네요. 마지막에는 기념품 가게도 있어서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물건들이 많으니 구경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모차르트 하우스 건물 바로 아래 1층에 있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원하게 애플 주스를 마시면서 쉬다가 가볍게 누텔라가 들어간 일종의 크레페와 비슷한 디저트류인 팔라친켄을 먹었습니다. 표면에는 설탕이 뿌려졌고 안에는 악마의 잼이 누텔라가 가득하고요. 생크림을 얹혀서 함께 먹으니 당이 보충되어 여행의 피로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심지 한가운데 있어서 분주한 시내 안에서 나름대로 여유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 같네요. 일어나서 바로 좀 전에 봤던 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이 바로크 양식의 성당은 삼위일체 성당으로서 18세기 초에 지어진 카톨릭 성당입니다. 장엄하며 엄숙한 분위기의 내부는 여행자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웅장한 돔을 올려보거나 내부 장식을 구경하며 색다른 영감을 떠올리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당이 크지는 않았지만 구 중심지로 가기 전에 가볍게 무탈한 여행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떠났습니다. 시내를 걷다 보면 이렇게 생긴 입구가 보이게 됩니다. 입구가 화려하지 않다 보니 찾기가 쉽지 않아서 구글 지도로 잘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카푸치노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향하는 곳으로서 언덕 위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른 경사와 계단이 가득하여 체력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은 도전할 수 있는 산책로겠습니다. 이 험난한 언덕을 굳이 제가 오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덕 위에서 짤츠부르크 도시를 내려다보는 이런 전망을 즐기기 위해서죠. 분명 이 곳을 올라가면서 저절로 신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고 저 자신이 체력이 약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수도원들이 옛날에 이렇게 가파른 곳에 위치했던 이유는 세상을 피해 은닉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신과 더 가까워진다. 신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 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짤츠부르크를 볼 수 있어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안쪽을 통한 샛길로도 산책을 했는데 가보니 학생들이 어느 구역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단체로 수학여행이라도 왔나봐요. 모차르트의 동상이 이곳에도 있는데 역시 이분은 언제나 인기가 좋으시네요. 가파른 수도원길에서 내려와서 이제 발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잘츠부르크 시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이제 본격적인 관광지로 넘어갑니다. 시원한 강명부와 함께 푸른 하늘이 아름답게 배경을 깔아주네요.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구시가지입니다. 금방이라도 마차가 지나다닐 것 같은 상점가들과 돌로 이루어진 바닥이 인상적입니다. 이 시가지에서는 짤츠부르크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차르트의 생가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한 음악인이었던 그의 생가를 들르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거장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게트라이데 거리 9번지에 위치한 곳으로서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사용했었던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등의 악기들은 물론 그의 유품들과 가족들의 초상화, 가구, 미니어처,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초상화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15유로 정도고요. 아마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굳이 안 가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장소 같아요. 오스트리아의 가장 위대한 위인의 생가를 가보는 감성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느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기념품 샵도 있었지만 다른 곳들에 있는 것들 그대로 있어서 특별한 건 없었기에 뭔가 딱히 사진 않았네요. 생가가 유치한 거리기도 한 이 게트라이더 거리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짤츠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로서 중세풍의 철제 간판들이 걸려있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골목에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상점들은 물론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기도 하고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해서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가 많았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라 저도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 같네요. 참고로 굉장히 큰 웨하스와 초콜릿 매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시계 매장도 이렇게 있네요. 도시를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 중인 도심지 전체가 관광지긴 하지만 핵심 구역을 조금 벗어나면 한적하면서 다양한 건축물과 예술적인 감성이 가득한 이런 곳이나 성당들은 물론 광장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스트리아의 모습으로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에 조금은 쉼표를 찍는 것도 좋습니다. 잘츠부르크 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금인데요. 애초에 도시의 이름 자체가 솔트버그, 즉 소금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이 유명했기에 이 도시를 방문하는 기념품으로 소금을 사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도 한 소금 가게가 있어서 방문해 봤는데요. 아면, 정제소금 등 기본적인 소금류는 물론 소금이 들어간 비누, 향초, 다양한 종류의 맛과 초콜릿, 캔디, 그리고 목욕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용으로 구매하기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저 캔디도 몇 개 구매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반응도 좋았고요. 특히나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소금은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소금 가게를 나와 주변을 좀 더 구경하던 도중에 이 구역의 터줏대감 중 하나인 프러스트 초콜릿 가게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 초콜릿을 파는 곳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빨간색 초콜릿을 떠올리신 건 아니죠? 저는 짝퉁이 아닌 원조 진짜 모차르트 초콜릿인 이 푸른색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가지 않는다면 찾기가 힘든 건물 아래 통로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 자체도 하나의 도전일 거예요. 그 유명한 모차르트 초콜릿의 원조로서 크기는 작지만 헤리티지와 맛으로 무장한 초콜릿계에 숨겨진 히든 보스입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전 세계에 매장이 몇 곳밖에 없고 그마저도 짤츠부르크에서만 존재한다는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맛의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같이 맛있었기에 저도 여러 개 구매하여 선물로 주고 몇 개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당 떨어질 때 까먹고 그랬습니다. 원조 모차르트 초콜릿, 오리지널 쿠겔, 이 푸른색을 기억하시고 짤츠부르크를 방문하십시오. 그 다음 행선지로는 모차르트의 단골 카페 중 하나인 카페 토마슬리입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로서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 입장에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밖에서 봐도 카페가 정말 예쁜 모습이죠.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순 없어서 저도 가장 좋은 자리를 운 좋게 잡았습니다. 워낙에 인기 있는 곳이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명당에 앉게 됐네요. 모차르트가 즐겼다고 하는 커피와 케이크 대부분 주문하는 편입니다. 저도 아인슈페너와 오스트리아 초콜릿 케이크인 자우도트를 먹었습니다. 커피의 맛과 케이크도 정말 맛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모차르트가 마시고 즐겼던 장소에서 이렇게 앉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그 감성이 무엇보다 가장 좋았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도 그가 다녔던 카페 자오도 있다고 하네요. 위인들이 다녔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카페도 꼭 방문 리스트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레지덴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장은 16세기 스타일을 간직한 곳으로 모차르트 광장, 바로크 스타일의 분수,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는 관광시가지의 중심으로서 잘츠부르크 대성당과 인접해 있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이색 체험을 만들어주는 마차들도 다녀서 그 분위기에 더욱 취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모차르트 광장과 세트로 둘러보시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이름에 걸맞게 모차르트의 동상이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도시가 모차르트를 정말 사랑하네요. 그럼 이제 대성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웅장한 성당은 17세기 바로크 시대 양식의 성당으로 원래는 774년에 로마 마을의 잔재 위에 세워졌었는데 화재가 크게 난 이후에 1181년에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재건하여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되었다고 하네요.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요. 바로 이곳에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다음 날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종소리뿐만 아니라 입구에 세워진 위험 있는 조각상들, 내부의 엄숙한 분위기의 돔, 화려한 내부 장식, 그림들과 작품들이 모여 이 잘츠부르크라는 축복의 도시를 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시면 역대 잘츠부르크 대주교들의 시신이 안장되었던 지하 카타콤이 있고 그들을 기리기 위한 기도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봤던 성당의 화려함과는 대비되는 굉장히 어둡고 무게 있는 분위기라서 어린이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겠네요. 광장 주변에는 많은 기념품 숍들도 있었고 특이한 구조물이 세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다니다 보니 물레방아도 발견했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기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 걷던 도중 한 공동묘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성 페터스도원의 묘원으로서 많은 묘지들이 각각의 개성 있는 비문과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와 감성, 심지어는 예술적이게 느껴질 정도로 잘 꾸며진 정원과 절벽을 배경으로 이색적인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기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은 호헨잘츠부르크 성으로 가는 푸니쿨라를 타는 입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유럽에서 푸니쿨라는 많이 타봤지만 탈 때마다 즐겁습니다. 걸어서 올라가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체력 관리를 위해 되도록이면 이걸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올라오시면 이렇게 언덕 위에 성에서 시원한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를 가로지르는 잘차흐강과 강변마을 시내의 모습과 성당들, 그리고 저 멀리 알프스 산맥도 보실 수 있고 성 내부에 있는 전시장, 박물관, 마리오네트 전통 인형 전시장 등 여러 볼거리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성의 규모는 생각보다 큽니다. 내부에서도 좀 많이 걸어다닐 정도인데요. 하지만 성 어디에서도 좋은 풍경을 찍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려갈 때도 푸니쿨라에 탑승했었는데 여행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잘츠부르크에 장시간 머무는 분들이 아니라면 되도록 이 푸니쿨라로 오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는 아까 지났던 광장을 가로질러 시가지를 지나 마카르트 다리까지 걸었습니다. 구시가지와 연결되는 다리 중 하나로서 다리 자체도 멋지지만 양쪽에서 바라보는 강변의 풍경도 즐거운 볼거리입니다. 다리에는 커플들이 잠궈놓는 무수히 많은 자물쇠들이 걸려있는데 어느 나라나 커플들의 문화는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지났던 길을 지나 기차역으로 다시 돌아가던 와중 한 레스토랑을 발견하여 식사를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글 평가도 그리 나쁘지 않은 곳이네요. 다양한 메뉴가 있었지만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먹을 수 있는 오리지널 메뉴인 비엔나 슈니첼을 주문했습니다. 슈니첼은 돈가스 비슷한 모양의 고기를 튀긴 음식으로서 동유럽권 지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레몬을 쓱 한번 돌려주면 느낌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두께가 얇은 슈니첼이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었습니다. 슈니첼은 소금과 후추에 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잼과 같이 드시는 것도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해치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뮌헨으로 복귀하는 열차를 타고 다시 뮌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들어가기엔 좀 아쉬워서 밤에 좀 돌아다녔어요. 참고로 현지 시각은 8시 30분이지만 백야 현상 때문에 배가 아직까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네요. 유명 명소까지는 아니지만 근처 교각에 있는 동상도 보고 공사판의 경치 비슷한 것도 보고요. 구 도심 지역 남쪽에 게이트까지 왔네요. 이곳으로 쭉 올라가면 마리엔 광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리엔 광장은 지난 영상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유동인구가 많아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관광지 하면 딱 떠오르는 비주얼이죠. 이런 재미있는 아저씨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진 못하셨네요. 9시를 훨씬 넘겨서 다시 한번 시청사를 올려다보고는 숙소로 복귀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잘츠부르크를 메인으로 오스트리아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요, 위넨의 과거와 현재 모두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로코코 양식의 거대한 규모의 궁전이 있는 ним펜부르크, 전 세계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보타닉 가든과 BMW 그룹의 본사와 멋진 차량들이 가득한 전시장까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